자, 주식 해외선물 전문가 션 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 같이 잡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오늘은 영국의 GDP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6시 반에 발표가 되고요. 한 차례 유로를 흔들어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원래 보통이면 영국의 지표는 따로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뭐 브렉시트에 대한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국의 GDP라든지 영국의 주요 지표들이 한 차례 유로 흔들어 줄 수 있다. 자, 유로를 흔들어주면 유로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냐 강세를 보이냐에 따라서 달러가 또 흔들어줄 수 있고요. 달러가 움직임에 따라서 금의 변화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중요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되는 게 바로 미국의 쭉 내려보시면은요, 짝짝짝짝 레드 부분 별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자, 쭉 내려보시면은 오늘은요 파웰의 연설이 있습니다. 파웰의 연설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오늘 제롬 파웰의 청문회가 있는 날이죠. 제롬 파웰의 청문회. 자, 이 청문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보일 겁니다. 자, 제롬 파웰은 아직까지 향후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언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과연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거기에 향후 금리 정책을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해서 밝힐 것인지.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청문회를 통해 향후 금리 정책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달러가 한 차례 움직여줄 예정이고요. 또한 해외 선물 시장 역시 활발하게 움직여줄 예정입니다.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빅 아주 큰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신뢰 지수란 뭐다? 바로 시장에 얼마만큼 소비자들이 신용을 하느냐,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얼마만큼 믿음이 있느냐. 자, 이건 결국에 향후에 소매 매출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소비자 신뢰 지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상당히 또 이번에 해외 선물을 움직여 주겠군요. 자, 오늘 뭐 움직여 줄 수 있는 만한 지표들은 많습니다. 자, 정확하게 또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일. 자, 오일은 어제 잡아드렸다시피 자, 고점에서부터 눌리기 시작했어요. 59달러에서 눌리기 시작해서 어제 고점 기준으로 150T가량 하락하고 현재 57.75달러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에 오펙의 회의와 그리고 미국 생산량의 감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자, 더군다나 저번 주 금요일과 목요일의 상승이 주된 원인이 되었던 자, 키스톤 송유관 가동 중단에 대한 우려 심리가 완화가 되면서 다시 반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쉽게 말해서 고점 차익 실현 매도 매물대가 좀 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과연 이번 30일에 진행되는 오펙 회의에서 내년 3월 이후까지 감산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오펙보다도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다? 바로 미국의 생산량입니다. 자, 오펙이 감산 회의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는 이미 이번 연도 3월 달부터 줄곧 시장에 영향을 반영이 돼서요. 그 유가를 큰 폭으로 거의 60달러 선까지 올려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확실한 게 뭐예요? 바로 미국의 생산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펙의 감산 회의 여부보다도 사실상 미국의 생산량 그 동향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OPEC is in the dark about shale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역하면 뭐라 그러냐면요. OPEC은 아직 셰일가스, 그러니까 미국의 셰일가스 동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 in the dark, 어둡다, 시야가 어둡다. 즉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o increase production by fracking deposits of coveries outside its member. 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뭐 지금 어떤 식으로 뭐 오일의 방향성이 미국의 유가의 방향성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카툰으로 잘 정리해 놓은 동영상인데요. 자, 이 동영상에서 보면은 결국에 뭘 의미하느냐? 결국에 미국의 생산량이 여부가 확실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미국 에너지 정보청인 EIA가 밝힌 것처럼 생산량은 증산 추세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오펙과 그리고 미국의 싸움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또 여기 지금 잘 설명되어 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미국의 생산량은요, 미국의 전통적 원유 채굴 장비 숫자의 지표인 리그는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번 달에 비해서 리그의 숫자는요, 8개가 증가했습니다. 자, 8개가 증가한다라는 것은요, 어느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8개를 가져가고 있다는 건 하루에 거의 약 한 3만 배럴, 아니죠. 하루에 약 한 만 배럴에서 3만 배럴 정도 하루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미국의 생산량은 꾸준히 상승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가는요, 꾸준하게 하락하면서 1차적으로 55.50포인트, 그리고 더 추가적인 하락하면은 53달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미 오펙에 대한 기대 심리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지만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 반영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 심리로 한 차례 빠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저께 제가 58.80 라인 매도 진입하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왜? 최선 저항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눌렸네요. 추가적인 눌림은 약 한 400T가량 더 추가적으로 눌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재매도 들어가도록 하죠. 58.20 라인에서 재매도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 진입되기. 자, 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달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한 차례 상승했었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그 세제 개편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리고 제롬 파웰의 청문회를 앞두고 한 차례 저점 매수 심리가 발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달에 FOMC 성명의 방향성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웰의 청문회, 오늘 진행된 제롬 파웰의 청문회, 그리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금을 움직여줄 시황적 재료는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매수 추세는 형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자, 저점 매수 심리가 충분히 작용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달러 강세에 의한 하락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2220 라인까지도 길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현재 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상단 최선 저항과 그리고 매도 추세선과 매수 추세선의 상단 부분들이 모여진 교차되는 부분에 있는데요. 상당히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할 경우에 1250 라인, 60 라인까지 하락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금은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295 라인선 매도 진입 대응하도록 하죠. 다음 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어저께 수익 축하드리며 정확하게 1.19750 매도 진입해서 현재 약 한 170틱, 80틱 가량 수익 중입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유로는요, 추가적인 하락은 길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자, 달러가 반전 상승함에 따라 유로가 약세를 보였는데, 자, 미국의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저조했던 달러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면서 유로를 눌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터진 거죠. 자, 유로는요, 자, 유럽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유지와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브렉시트의 저조한 물가 상승률로 인한 아직 풀리지 않은 브렉시트의 그 협상 과정들, 그리고 유로존 자체적으로 저조한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은 1.14 라인까지 길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블룸버그 자료 보시면은요, 과연 브렉시트가 이번 연도 안에 진행될 것인가, 파이널 어퍼라고 마지막 제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레사 메이가 상당히 유로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죠. 지금 이 브렉시트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유로를 추가적인 약세로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 추가적인 매도 대응 이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진입했던 매도 물량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매도는요, 1.191 라인 뚫릴 시에 재매도 신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S&P 보도록 하죠. S&P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으로 인한 매출 증가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유통주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개편안과 2018년도 금리 정책에 대한 우려감으로 박스권을 형성했습니다. 즉 12월달
그리고 또 12월달, 12월달에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서 기준금리 인상에 의한 불확실성이 S&P를 한 차례 고점 횡보를 이어가게끔 했었죠. 자, 죄송합니다. 자, 오늘 진행될 이 제롬 파웰의 그 청문회 역시 미국의 증시를 한 차례 크게 움직여줄 겁니다. 자, 제롬 파웰은요 상당히 비둘기파적 인물이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그런 만큼 자, 만약에 그 비둘기파적 이사가 의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자, 비둘기파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면은요, 위험 자산인 S&P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매파적인 정책, 긴축 정책, 통화 정책을 펼치면은요, 위험 자산인 S&P는요, 반대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금리와 통화 정책에 따른 미국 증시의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롬 파웰, 비둘기파적 인물이죠. 이 분이 이사가 된다라는, 이장이 된다라는 것은 또 이분의 오늘 청문회에서 있을 이런 연설이라든지 상당히 미국의 S&P, 미국 증시, 더 나아가서 S&P를 흔들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이게 보시면은요, 트럼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제 미국의, 미국 지금 외신들의 지금 자료였는데요. 자, 지금 뭐 보시면은, 이게 뭐 원래 말이 나오는 건 제가 껐어요. Is that increased prosperity a jump-started the with the second last work. I think the will express a jump-start in what they hope, and that increased prosperity, a jump-started 자, economy, 이게 will 지금 provide its 말하고 own. 있는 게 뭐냐면은요, 지금 외신들은요, 상원의원인 헤인즈는 75%의 확률로 텍스 리폼, 즉 세제 개편안이 becoming law, 그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미국의 증시는 더욱더 상승세를 이어갈 폭을 지금 만들어주고 시황적 재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롬 파웰의 청문회, 그리고 이러한 지금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그 기대 심리,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증시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상당히 고점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S&P는요 저점 매수 대응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2585라인선 어제와 동일하게 저점 매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일은 추가적인 매도 진입하겠습니다. 어제 매도 진입하신 분들 58.580 라인 매도 진입하신 분들 수익 추가됩니다. 100D 가까이 수익 중이겠네요. 추가 매도 진입은 58.20 라인에서 매도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금. 자, 금은 1295라인선, 자, 고점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295라인선 매도 진입되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로. 자, 유로는요, 지금 현재 1.19750 매도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 진입 중입니다. 지금 현재 180D가량 수익 중이고요. 추가 대응은요, 1.14라인까지 길게 1.175라인까지 길게 유지하도록 하고요. 자, 만일 이 지금 현재의 1.191 라인 뚫렸을 경우에 재매도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는요 2585 라인 선에서 저점 매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